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올 한 해도 두 분과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정보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워봤는데 자, 오늘 2020년 마지막을 두 분이 또 대미를 장식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저의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죠. 내년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뭐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코스피가 2,800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한 이제 10% 정도 지수가 더 올라가야 되고 코스닥 950선에서 안착한다 하면 한 20% 가까이 상승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 상황 보면 뭐 금방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자, 내년에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 뭐가 먼저 갈 것 같으세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올해 정리가 더 필요하겠죠. 아, 그런가요? 네, 앵커님 올해 좀 짭짤하셨나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정리할게요. 예, 아마 어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만 같은 분위기가 내년도 그리고 또한 딱 1, 2년만 더 되라. 그러면 네. 나도 서울에 집 살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강한 희망이 부푸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은 의외로 또 시장의 지수 상승률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지수가 3,000포인트 가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계속 끌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약간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소외됐고 좀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시더라도 다시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는 기회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무조건 또 계속 간다라기보다 네. 올해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아마 내년은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도 같이 겸하시면서 대응 같은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말은 쉽지만 좀 어렵죠. 그쵸. 네, 매매를 잘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또 유도리 있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제가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3,000이냐 1,000이냐 자극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 계좌에 수익 나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 계좌에 수익 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고 자, 이번에는 조용찬 소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시장도 잘 가지만 사실 글로벌 증시도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뭐 오늘은 조금 쉬어갔지만 연일 뭐 3대 지수 최고치 이어가고 있는데 자, 미국 쪽, 뉴욕 쪽도 내년 전망 괜찮은가요? 네,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투자가들 머릿속에서는 언제 매도를 할지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같이 미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뒤에 예상 EPS를 보면은 코로나 쇼크 전에 비해서 6%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10% 정도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와 예상 EPS 간의 갭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를 합리화하려면은 앞으로 13개월 뒤에 실적들이 16% 이상 좋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아무래도 짧게는 6개월 내지 길게는 한 12개월 뒤에 주가 수준을 반영하는데 현재 주가는 2023년 수준까지도 끌어당겨서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S&P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이 22배 IT 버블 붕괴 직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3월 달을 전후한 시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미국 증시는 좀 조정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2,800까지 우리 증시가 올라왔던 것은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줬다는 점에서는 네. 투자가들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점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조금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뭐 사실 올 한 해는 뭐 이제 많이 올라왔다 했는데도 또 올라가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투자가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1988년 3조 호황이 일어났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군 생활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이 꿈을 가지고 89년도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1000포인트를 찍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1000포인트를 찍었지만 이후에 주가는 270포인트까지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변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에도 만약 주가가 조정을 준다면 네 가지 변수가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뭘까요? 당장 현재 주식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던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안 좋아진다든지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 효과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노믹스가 시작될 수 있는 전초가 될 수 있는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이 실패한다면은 4조 달러가 넘는 증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한 미중 간의 대립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7월에 창당 100주년을 맞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 자세를 고수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 리스크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상장 기업 3만 4천 개를 보면은 3년간 재무제표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또한 그 이자 지급까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급등,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바이든의 건강 악화가 찾아온다면 주식장은 큰 폭의 주가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영찬 소장님께서 2021년에 조금 리스크 체크해봐야 할 것들을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어디 메모하시고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인수 대표님과 조금 더 그럼 이야기 나눠보면 네. 자, 코스닥 3천, 코스피 3천, 코스닥 1000은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내년에 어느 쪽을 더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LG전자 할 것 없이 다 잘 나가고 있고, 중소주들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뜨겁고. 자, 어떤 쪽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지수가 가면 다 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해피한 거는 지수의 흐름보다 좀 늦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섹터들이 다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네. 하지만 이제 또 분명히 또 올해 보여줬던 주도 섹터가 있고 그에 따른 변화도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이어갔던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계속 내년도 어떤 시장 흐름들을 주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다라는 관점 쪽에서 2차 전지 또 친환경 관련된 쪽 계속 주목하시면서 네. 어떤 매매 기회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에 달한 관점 쪽에서 건설, 건자재 그리고 또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또 이제 백신 효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민감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내년에 주도주에 대한 흐름들은 올해 연장선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는 이제 지수를 끌면서 대형주들이 이끌었다고 하게 되면 또 중소형주들도 이를 또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쪽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중소형주들도 내년에는 뜨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조영찬 소장님께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우리도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전망이나 투자 전략들을 알려주고 있는지 정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신흥국 증시의 투자는 외국 증권회사의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중국 증시가 V자 경기 회복을 하면서 좀 견조하다는 점,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온 현상 때문에 신흥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신흥국 증시는 의외로 취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회색 코뿔소 출현 가능성이 있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해체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펀더멘탈 악화가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반기 특정 시점에 주가가 좀 폭발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을 실현시키는 게 오히려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과 함께 2021년 우리가 기다리는 2021년의 모습,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지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트렌드나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또 바라는 2021년의 모습이 있겠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새해가 되면 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바라는 2021년의 모습 함께 이승윤 교수,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이승윤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스위트홈은 어떤 세상일까를 주제로 뭐 디지털과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앞으로의 트렌드 변화, 이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년에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신년 특집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두 분도 올해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인사이트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